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8월달 이제 그러니까 수출입이 발표가 됐죠. 수출입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보게 되면은 반가운 것은 뭐냐면 수출의 감소가 그러니까는 7월 달에까지 계속 빠르게 감소하던 것이, 수출액이 계속 감소하던 것이 멈췄습니다.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에요. 반가운 소식인데, 물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뭐냐면요. 정부가 돈을 수출 금융을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23조 원 정도를요. 그럼 결국 뭡니까? 수출 기업들한테 너 비용을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출 기업들한테 비용을 지원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격 싸게 해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영향이 저는 이제 작동했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일본 등은 수출이 좀 회복이 됐고요. 중국과 아세안은 여전히 수출 감소가 지속된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요. 먼저 수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문들에서 3개월 연속 무역 흑자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3개월 연속 무역 흑자의 배경을 보려면은요. 먼저 수출 측면에서 뭘 봐야 되냐면요. 작년도 월별 수출 증가율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게 아닙니까? 에?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매달 체크를 하니까 이게 기억에 남아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별 수출 증가율입니다. 네? 월별 수출 증가율이요. 왜 이 월별 수출 증가율을 소개하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증가율은 작년도 같은 달하고 대비해서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작년도 6월, 7월, 8월 달에 한 자릿수로 또 떨어집니다. 6월 달부터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이 언제예요? 6월, 7월, 8월이잖아요.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그러니까는 두 자릿수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가다가 6월 달부터 소위 그러니까 탈중국 선언한 때부터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는 워낙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수출 감소가 5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증가율로는요. 왜? 작년도 6월, 7월, 8월이 쭉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분기에 가게 되면요. 작년도 4분기에는 마이너스 행진했었습니다. 작년도 4분기에는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수출이 그러니까 증가세로도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준을 회복을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저효과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7월, 8월에 있어서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효과다 하나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흑자라는 것은, 지금 무역흑자는 수출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 감소율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감소율이 떨어진 이유는 작년도가 그러니까는 많이 수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수입 감소가 크다는 얘기예요. 수출 감소보다 수입이 크다 보니까 이게 흑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불황형 흑자 뭐 이런 얘기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안 좋은 거죠.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것도 4월 달부터 수입 감소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4월 달부터 4, 5, 6월 달. 예? 7월 달, 8월 달은 이게 이제 20%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수입 감소가 떨어지고 있어요. 요 수치를 잠깐 머릿속에 입력한 다음에요. 한번 봐보세요. 자, 수출액을 한번 봐보세요. 맨 오른쪽에 23년도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8월 달에 수출액이 519억 달러입니다. 단위가 이게 억 달러예요. 519억 달러인데 올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519억 달러보다 더 많이 수출한 달들이 6월 달, 5월 달, 3월 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7월 달보다는 한 16억 달러 증가했지만은 특별하게 많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수출액을 봐보세요. 22년도 수출액을 보게 되면 제가 그린 색깔로 표시했잖아요. 예? 근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도 3월 달부터 7월 달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8월 달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감소가 좀 줄어든 거예요. 이게 기저효과죠. 기저효과인 거예요. 그런데 519억 달러가 2021년도 수준도 안 되잖아요. 아직도요. 2021년도 수준. 첫 번째 칼럼에 있듯이 2021년도 수준도 회복이 532억 달러니까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뭐냐면은 2021년 이게 보게 되면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흐름하고 8월 달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2021년 대비로 보게 되면요. 2021년도에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 21년 대비로 해가지고 0.3%만 감소했었어요. 근데 8월 달에는 2.4%로 21년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아직도 수출 감소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저효과를 빼고 보려면 2021년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하나 참고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 8월 달에 우리가 수출입액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수입에 있습니다. 수입에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앞에서요. 4월 달부터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수입액이요. 두 자릿수로 떨어졌는데 그 크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4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원유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이 가장 많이 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석유 수입이요. 원유 수입이요. 그거 정제도 해가지고 저희 말해 석유 제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 수입액이 올해 들어와가지고 석유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올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물량을 수입하더라도 화폐로 표시한 수입액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4월, 5월, 6월 달 보게 되면은 4월, 5월, 6월 달 보게 되면요. 수입액 감소 중에서 수입액 감소액이 90억 달러 안팎인데 한 70억 달러 안팎이 원유 수입액 감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유가가 떨어져 가지고 만든 요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8월 달에 보게 되면요. 8월 달에 보게 되면은 수입액 감소가 150억 달러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유 수입액 감소가 기여했었던 4월달, 5월달, 6월달에 한 90억 달러 안팎인데 150달러 크게 감소했잖아요. 감소가요. 근데 원유 수입액 감소는 그 중에서 43억 달러뿐이 안 된더라 이거예요. 원유 수입액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유가 하락 효과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수입액은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이상이 나머지 제품에서 지금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입은 대개 뭡니까요? 가게가 그러니까는 소비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또 다른 소비지요. 가게가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뭡니까요? 중간자라든가 자본자 같은 경우를 기업들이 수입을 하잖아요.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기업들의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가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수입 감소가 반가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원유 수입액 감소가 주로 주도를 했는데 8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원유 말고 70% 이상이 석유 이외의 제품들의 수입 감소가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107억 달러나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경기가 수축되는 거죠. 경기가 수축되는 거예요. 석유에서 석유 이외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8월 달 수출입에서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점인 거예요.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쪼그라드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요, LG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올해 IMF라든가 이 정부에서라든가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1.4%로 보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달성하기 힘들다. 1%대 방어를 겨우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4%까지 지난번 다섯 차례나 쭉 내렸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나오는 얘기가. 그런데 추경호는 뭐랍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는 상고하저를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빠진 친구야. 추경호라는 친구가.